방번호 6번. 저는 지연입니다. 작년 서울에서의 복잡한 삶을 정리하고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더는 그 일을 떠올리기 싫어서요. 춘천에 도착해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작은 하숙집을 구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 옛날 일본식 구조가 남아있는 2층 집이었죠. 주인 할머니 이름은 정옥 할머니. 나이는 많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항상 무슨 이유에서인지 낯설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 맨 끝방 6번 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 나무 타닥거리는 소리, 그런 건 예상했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제 옆에 같이 누워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침대는 차갑고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상한 기운은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됐습니다. 3일째 되는 밤, 저는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시계를 보니 03시 13분. 그리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3번. 저는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도어뷰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장난인가 싶었는데 제가 돌아서자마자 이번엔 방 안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벽난로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유독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마치 예전에 작은 문이 있었고 그걸 그냥 합판으로 막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귀를 대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뭔가 들렸어요. 열지 마. 제발. 열면 그게 다시 나올 거야. 놀라서 물러섰을 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확인했어요. 어두운 복도 끝, 정옥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옆방 사는 대학생에게 어제 일을 말했더니 그 친구 얼굴이 굳더군요. 6번 방, 아직도 그 방에 사람 들여보내요. 전세입자 연락 두절된 지 몇 달 됐어요. 경찰이 와서 수색까지 했는데 못 찾았어요. 시체도.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친구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제발 문 꼭 잠그세요. 아직 그 방에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그 벽 틈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불을 켜놓고 자게 됐습니다. 방 안 천장에 달린 노란 전구 불빛이 이 세상에 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빛도 이 방에 있는 어떤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눈을 떠보니 방구석의 불룩한 벽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벽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폐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손을 봤습니다. 그 하얗고 가늘고 뼈만 남은 듯한 손가락이 벽 틈 사이로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벽을 살살 긁는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 안에서 여자 하나가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눈은 찢어질 듯 크게 떠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날 봤잖아. 악몽에서 깨어난 뒤에도 저는 귀 옆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문을 열었어? 아무도 없었지만 이불은 젖어 있었고 매트리스 위에는 누군가가 방금 누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맞은편 방에 사는 대학생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진실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 사실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누나 전에 그 방에 살던 사람 여자였어요. 조용하고 거의 방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엄청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였는데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도 했어요. 아무 흔적도 없고 침입의 흔적도 없었어요. 다만 또 봤을 그 벽. 거기만 뭔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죠. 경찰은 그냥 오래된 벽이라며 지나쳤고 주인 할머니도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은 알아요. 그 여자는 절대 그 방을 나간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후로 매일 밤 벽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항상 3시 13분에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실수로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 13분 이번엔 벽이 아니라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도어뷰를 통해 바깥을 봤습니다. 거기 정옥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에 가까이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널 선택했구나.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복도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벽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방을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방 안에 계속 있는 것도 두려웠다. 어디에 있든 벽 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매일 밤 새벽 3시 13분 정각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가끔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가끔은 누군가 아주 가까이서 숨 쉬는 소리, 그리고 어떤 날은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였다. 나는 이 방에 살았던 여자를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록은 거의 없었다. 임대 서류에 겨우 남아있던 이름 하나. 윤서아. 주민등록번호도 가족도 은행 계좌도 없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딱 한 사람만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1층에 사는 할아버지. 그는 말했다. 그 아이는 여름 장맛비가 가장 심한 날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더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지. 어느 날 내가 사라지더라도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진. 며칠 후 나는 발신자 없는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주소도 없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었다. 단 한 줄. 새벽 3시 13분. 혼자 있을 때 들으세요. 나는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지시대로 했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조용하고 떨리는 숨결로 말하고 있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나는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거야. 나는 갇혔어. 이 벽들 사이에. 내가 외면한 그 소리들 속에.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 갇혀버렸어. 너는 문을 열었고 나를 봤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 끝내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가 떠나고 나를 여기 남기든가 아니면 내가 남고 내가 자유로워지든가. 나는 불도 켜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방을 떠났다. 멀리.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울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그 방에서 꿈을 꿨다. 6호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벽 안에 있었다. 노란 불빛이 깜빡였고 누군가 문 앞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낯설고 불안한 얼굴. 그는 이제 6호실의 새 입주자였다. 그리고 나는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